우리도 우주로 간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28일 누리호 1단 엔진 클러스터링 300톤급 연소시험이 성공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1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된 300톤급 추력의 강력한 힘을 내뿜는 엔진입니다. 거대한 엔진 1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엔진 여러 개를 묶어서 만드는데 미국의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팔콘 9도 1단은 9개의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리호는 올 2021년 10월 위성 모사체 모형 위성을 싣고 1차 발사할 예정이며 내년 2022년 5월에는 무게 200kg의 성능 검증 위성을 싣고 발사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로켓 기술은 사실 매우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여러 국내, 국제적인 사정으로 개발을 못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최초의 시험 발사는 1958년이었으며 1970년대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1950년대부터 꾸준히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 발사체의 시작은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미사일의 시작은 독일 미사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 후에 독일의 미사일 과학자들은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가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독일 나치에 봉사했다는 이유로 소비에트 연방에 구속된 후에 신변의 위협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많은 과학자가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독일인 과학자들은 독일제 로켓을 영국 등에 대한 폭격 대신 미국을 위한 과학연구 및 군사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합니다. 또한 영국도 V2 로켓의 실물과 연구자를 확보하는 등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수의 V2 로켓 실물과 연구자를 사로잡아온 소비에트 연방은 국내에 연행하여 로켓 개발에 투입했습니다. 역시 무서운 러시아입니다. 하지만 그 후 소련은 독일의 기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연구한 기술을 기반으로 로켓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냉전 시대로 들어서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우주에 관한 거의 모든 신기록을 소련이 가졌지만 미국이 이긴 건 달에 사람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다른 나라에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중국의 핵실험 성공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우주 개발의 기술을 전수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나중에 미국의 기술 이전을 받으려 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유일하게 일본의 델타 로켓 기술을 제공했지만 냉전이 한창이던 그때와는 국제적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그 이후 어떤 나라에도 발사체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술 전수를 더 이상 안 해서 우리나라는 독자 개발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최초의 시험 발사는 1959년 7월 27일 오후 2시 45분 국방부 과학연구소 기술진에 의해 처음으로 제작된 2단 67호 로켓, 3단 556호 로켓이 역시 고장동 해안에서 시험 발사되었습니다. 총 5개의 로켓을 발사했는데 모두 성공했습니다. 특히 기대를 모은 제556호 3단 로켓은 79초 동안 날아가 8,500m 상공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의 역사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 1호 우주 로켓으로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을 발사해 한국에 대포동 쇼크를 주게 됩니다. 한국은 2005년까지 100kg 인공위성을 자력 발사하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2001년에 1차 미사일 사거리 개정배 민간 로켓은 사거리 제한을 없앴으며 민간 용도라면 연구를 하건 시험 발사를 하건 해외 도입을 하건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추진제가 고체 연료가 아닌 단시간에 연료를 주입시키기 힘들어서 군사용으로는 거의 안 쓰는 액체 연료 로켓으로 하고 미국의 참관 요구가 있을 때는 받아들인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나로호도 개발,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로호 개발에서 러시아와의 국제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등 우주 선진국의 협력을 타진했지만 러시아 외에는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우주 기술은 어느 나라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말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경민 한양대 정외과 교수는 왜 러시아와 협력하는지 의문을 갖는데 답은 간단하다. 아무도 협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혈맹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도 한국의 우주 개발을 전폭적으로 돕지 않는다면서 일반적으로 200kg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대륙간 탄도탄 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우주 선진국은 우주 개발 신생국의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자 우주 로켓 엔진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 인도, 유럽, 중국,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북한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로켓 엔진은 75톤급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되어 300톤급의 강력한 주력을 내는 누리호 1단과 75톤의 2단 7톤의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은 직경 2.6m의 엔진 1기가 장착된 시험 발사체와 달리 직경 3.5m의 75톤급 엔진 4기와 함께 필요한 배관, 전선, 밸브 등을 조립해야 해서 시험 발사체 대비 조립 난이도가 대폭 높아졌습니다.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장은 한국형 발사체 1단은 300톤의 추력을 내기 위해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사용하는 구조라며 75톤급 엔진 9개를 묶으면 펠컨고 수준의 중형 로켓이 되고 27개를 묶으면 현존 최대 로켓인 펠컨 헤비와 비슷한 주력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단에 적용되는 7톤급 액체 엔진은 2015년 말 100초 연속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올해는 7톤급 액체 엔진의 최종 임무 시간인 약 500초까지 시험 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 한국형 발사체 1단과 2단에 적용되는 75톤급 엔진은 주요 구성품인 연소기, 터보펌프, 가스 발생기 등의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두 엔진 모두 많은 시험을 했습니다. 75톤급 엔진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과 2단에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지금까지 개발 엔진 수는 27개이고 누적 연소 시간은 17,090초입니다. 7톤급 엔진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단에 사용되는 엔진이고 개발 엔진 수 12개, 누적 연소 시간은 16,386초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 첫 엔진 클러스터링 연소시험 성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1년 1월 28일 누리호 1단 인증 모델을 사용해서 실제 발사 때와 똑같은 자동 발사 소프트웨어 명령에 따라 추진기관 종합연소시험을 30초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우연은 이번 연소시험으로 추진제 탱크에서부터 엔진 시스템까지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위험성은 없는지를 확인했다며 2월에는 100초 연소시험을 통해 엔진의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3월에는 1단의 추진제를 모두 소진하는 약 127초 연소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2월 발사 예정이던 누리호가 부품 공급의 문제로 2021년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누리호는 올 10월 위성 모사체를 싣고 1차 발사할 예정이며 내년 5월에는 무게 200kg의 성능 검증 위성을 싣고 발사될 예정입니다. 인공위성은 생각보다 비싸기에 1차 발사에서는 모형 위성을 시험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